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6대 회장 김심환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집은 제 회장하고 나서 몇 년 더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2010년도에 사실은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학교 강의하고 외부에 이제 그 부모 교육이랑 이런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안전예방국장으로 입사를 해서 예방 사업을 위한 컨텐츠 개발하고 그러다가 2021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자연보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뭐 강의하고 집필하고 교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었을 때 뭐 반갑고 기뻤던 것보다는 되게 마음 아팠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회장 취임하자마자 정말 기억에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강북구의 그 부실급식 사건이었어요. 일명 꿀꿀이죽 사건이라고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민간 어린이집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사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고 그 이후에 2005년도가 사실은 영유아보호법 전면 개정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영유아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규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영아 보육료, 그러니까 영아 기본보조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영아 기본보조금이 들어오면서 재매역의 규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운영비로 뭐 10% 이상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규제들을 넣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규제들이 들어와서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서 뭐 집회도 하고 심지어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 지침서를 불태우는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참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가두행진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전국의 회장님들은 삭발식도 했었고요. 해화동에서 종로까지 가두행진도 하고 그때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 운영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여성가족부에 수도 없이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처음으로 신문에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신문 광고도 일면에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이 더 힘들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를테면 사회복지를 실현을 했었거든요. 그냥 공공의 일을 했는데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들어왔었고 지원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결국은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이를 제대로 건강하게 잘 키우자는 게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런 규제 속에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뭔가 타개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때는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그랬지만 사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준의 격차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최고 상위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지원 시설보다도 최상위의 기관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최상의 보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보육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과 교직원들한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율성 부여가 안 되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가 운영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을 실현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스템인데 현장 학습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 한 학기에 현장 학습비가 8만 원인가 얼마를 규제했었어요. 근데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는 적죠. 현장 학습비 또 뭐 8만 원으로 규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현장에 많이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때 저희 회장이 하나 있었고 부회장님 4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끔 보고 또 자녀들 결혼식 때마다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회장님들, 그리고 서울시가 그때 25개구였으니까 25개구의 회장님들 가끔 어쩌다 마주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보고 싶고, 또 시간이 갈수록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회장을 그만둘 즈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사람 14명이 모였어요. 14명이 모여서 2년 동안 일본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막 공부도 하고, 전문가 초대해서 연수도 받고, 자비로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2010년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11명의 사람들도 엄청 소중한 사람들이죠. 서민연 회장이었을 때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 회원을 이끄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열정은 정말 누구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젊다 보니까 열정만 있지 조금 지혜나 또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책 입안자의 이야기도 좀 듣고, 회원들의 이야기도 각각마다 다 걸르지 말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나서 회장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일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보다 더 지혜롭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그 서민연 회장 할 때 보람으로 남은 일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만 해도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선생님도 원장님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공부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강의 나가던 오산대학, 그 다음에 남서울대학하고 편입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터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산대학과 서울대학, 남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석박사 과정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보다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서민연 회장님 아까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제가 다 모르는 분인데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회장할 때도 동작구의 부회장님으로 일을 엄청 잘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회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서 잘하시겠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정도로 신뢰가 되시는 분이어서 아마 믿고 맡겨주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의견을 듣되 뒤돌아보지 않고 정확하게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정책을 실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그 어려운 현장을 버텨내면서 아이들 보살피고 있는 우리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후배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대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밝다,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견디셔서 우리의 보육을 빛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자리에 백서 만드는 거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직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